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오늘도 영상 올릴 시간이 없을 뻔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약간 시간이 나서 하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 우물을 팔 때가 있고, 한 우물을 팔 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로 탐색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우물만 팔아. 뭔 말인지 알죠? 한 우물만 집중해서 파야지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하면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물을 팔려면 좀 깊숙이 파야 되는데 계속 조금만 파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고 힘만 많이 쓰고 물도 못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물을 파지 말고 한 우물만 팔아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여러 우물을 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우물이 결정된 다음에야 한 우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기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여러 우물을 먼저 파야 되냐? 내가 어떤 우물에 집중을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가고 그리고 시장성도 봐야겠죠. 내 우물이 얼마나 물이 잘 나올 것인가도 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앞으로 이 우물만 파야겠어 라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저는 3, 4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있고 꼭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20대 초반, 중반 뭐 20대 후반도 전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찍 더 많이 진로를 탐색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20대 초중반의 시기에는 여러 우물을 파면서 내가 앞으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뭐 40대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우물을 찾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쩔 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 우물을 파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너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 한 개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이 오지랖을 부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한 30대, 40대인데 아직도 뭐 나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30대, 40대에 내가 어쨌든 나만의 어떤 걸 강점을 구축해야 할 때에 그때도 계속 찾고 있으면 조금 야, 너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근데 20대인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있는데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 너 저번에 꿈은 작가라며. 뭐 저번에 꿈은 뭐 하는 건데 왜 또 바뀌었어? 라고 한다거나 저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20대 초중반에 여러 진로를 바꾸면서 실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30대 되어서, 40대 되어서 나중에 나는 이 진로가 싫었는데 나랑 안 맞는 진로인데 하면서 그때 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우물을 탐색하는 게 결국 진로를 탐색한다라는 말이랑 좀 통할 수 있는데 진로를 탐색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내가 어떤 직업을 하면 되지? 의사, 변호사, 세무사, 작가, 뭐 선생님 이런 직업들을 생각하거든요. 또는 뭐 직장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직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 조금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냐하면 그런 지금 얘기한 딱 떨어지는 전문 직업 있잖아요. 의사, 약사, 선생님 이런 직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이나 회사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직장인이 돼야지? 회사원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 진로가 끝난 건가요? 탐색이?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직업으로 해서 난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진로 탐색이라는 게 어, 전문성 탐색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전문성 후보를 찾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로 탐색은 내 전문성이 될 수 있는 후보 분야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때부터 5년, 10년간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해서 나의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원이 될 거야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다니든 뭐 뭘 하든 간에 나의 강점, 내 전문성,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인테리어가 나의 전문 분야다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라는 전문 분야도 더 세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중에서도 내가 홈 베이스, 가정집 인테리어 전문이냐, 아니면 오피스 인테리어 전문이냐, 아니면 고급 인테리어 전문이냐, 아니면 좀 저렴한 인테리어 전문이냐, 이런 것들을 또 더 나눠서 세분화시킬 수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것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아까 진로 탐색하는데 3, 4년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진로를 탐색해서 그 전문성을 정했어요. 나는 앞으로 오피스 인테리어의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정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뭐 정해진 건 없죠. 근데 최소한 2, 3년, 3, 4년이 돼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는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5년, 10년이 돼야 나중에 정말 내가 잘한다. 나처럼 오피스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오피스 인테리어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뭐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20살 초반에는 20대 초반에는 제 생각에 나는 중국어가 나의 강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중국어과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난 중국어를 좋아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난 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중국어를 전문 분야로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전 중국어 과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전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았고 중국어를 엄청 일찍부터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누구를 가르치기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국어였고,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중국어로 밥 벌어먹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영어였어요. 왜냐면 제가 수능 영어 과외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1년 동안 영어 강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그게 나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방법은 뭘까 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역시 이 부분도 언어라는 부분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영어권에서 유학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권에서 막 3, 4년, 5년, 6년 살다 온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유학을 가서 나의 영어를 더 발전시키고 아니면 뭔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는 이상은 영어 쪽으로 내가 나의 특출난 전문 분야를 만들기는 아주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알아내기까지 영어 유료 스터디도 해봤고 영어 강의도 해봤고 영어 과외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깨달았죠.
해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영어를 좋아하고 지금도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평생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나의 직업을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전하면서 영어, 지금은 전화 영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도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의 한 우물을 이걸로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자본 창업이에요. 뭐냐면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직장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뭐 몇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을 벌면서 좀 더 큰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 우물이야 라는 것을 찾았어요. 왜냐면 저만큼 그 작은 소자본 창업을 많이 도전해 본 사람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거를 했기 때문에 22살 때부터 정말 쇼핑몰도 하고 뭐 온라인 사업하고 중국에다가 뭐 사업하고 그것도 다 돈 적게 들여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나만큼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시도한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내 한 우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거를 딱 결정한 다음에는 소자본 창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쌓으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랑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3, 4년 동안 찾아봐도 확실하지가 않아 라고 느낄 경우, 근데 나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라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다고 내가 확실하게 못 찾겠다고 막 10년을 넘게 찾을 순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3, 4년 동안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로. 딱 하나로 정하고 그러면서 그 직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요. 계속 해나가면서 근데 아직도 이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나의 한 우물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버리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찾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나의 메인 잡으로 정했는데 인테리어 일을 계속 해요. 계속 하면서 근데 나는 인테리어가 나의 최선인지 모르겠어. 다른 분야가 있을 것만 같아. 나에게 더 잘 맞는.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 계속 하면서 회사 끝나고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해야죠. 왜냐면 우린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 진로만 찾고 우물만 계속 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한 우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20대 초중반이시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늦었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내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솔직히 뭐 50대에도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럼 전 이만 회사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